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 브레인시티 한양수자인 분양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 브레인시티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 걱정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거기다 삼성 반도체도 예전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걱정들이 진짜 맞는지, 그리고 한양수자인은 브레인시티 타 아파트들과 뭐가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양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그리고 로얄동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는 원래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5년으로 예정됐는데 좀 오래됐죠. 근데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이 아니라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 도일동, 장안동, 모곡동, 철계동, 가재동 1원에 조성되고 있고요. 총 145.8만 평 규모로 1단계 44만 평, 2단계 102만 평 규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거단지도 함께 들어서는데 공동주택 10블럭, 주상복합 2개, 그리고 총 16,796세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지는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삼성 반도체와 연계된 연구시설이나 첨단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삼성 반도체와 연계되지 않은 대기업들도 상당히 들어옵니다. 상업시설과 그리고 상업시설과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되니까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자족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한양수자인은 공동 8블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지하 2층부터 지상 34층까지 총 6개 동으로 12,897평 규모입니다. 건폐율은 13.74%로 낮은 편에 속하고요. 이제 단지 내 녹지 공간이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용적률은 229.79%, 법정 230% 이하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1207대로 세대당 약 1.4대 1입니다. 주차 대수는 지금 브레인시티 내에서 평균적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시고요. 총 889세대 중에 5구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 이거는 232세대, 84제곱미터 34평, 657세대로 실거주에 적합한 판상형 100% 판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도 연결도로 완공 시 삼성전자 정문까지 바로 5분이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는 코스트코, 홈플러스,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이 두 군데는 지금 예정인데 다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하고 홈플러스는 차량으로 이동할 때 5분에서 10분 정도 예상되는데요. 가재지구와 연결되는 도로가 다 완공이 되면 5분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양수자인도 포함되어 있는 브레인시티는 아주대병원, 그리고 카이스트 캠퍼스, 교육하고 의료 인프라 등이 갖춰질 예정인데, 신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고덕 신도시를 까는 건 아닌데 지금 거기는 좀 너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 고덕 신도시의 이점을 다 가져가기에는 전 단지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브레인시티는 10개 단지에 딱 들어오고 그 안에 축약적으로 아주대병원, 교육과 의료 인프라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을 보면요,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브레인시티 내는 유치원 2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 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초등학교 2블럭에 대강 로제비앙 모아 일가 자리의 초등학교, 대강 로제비앙 5블럭의 그랜드센터 이 자리 초등학교는 지금 확정이 돼서 2블럭 거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블럭에 있는 우리 이제 한양수자인 바로 앞에 있는 한신더유도 지금 이제 이 분양이 좀 점차적으로 완료되면 여기도 확정 소식이 들릴 텐데 이것도 확정인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하고도 되게 가까운 장점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뭐 직선거리지만 2.5km 안에 있고요. 그리고 송탄 산업단지, 그리고 칠계 산업단지, 그리고 평택 물류단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산업단지, 이렇게 넓게 아주 브레인시티의 35%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가 근처에 조성이 돼서 직주 근접이 가능합니다. 단지 배치는 남향 위주의 클러스터형 배치인데요. 이런 배치는 쉽게 말하면 햇빛이 잘 들고 조망이 좋은 구조라는 거죠. 확실히 이런 배치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메인 대형 중앙 광장,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넓은 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후계 공간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요즘 단지 내에서 산책하고 쉬는 시간도 꽤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최대 멀리 있는 동과 동 사이 거리는 여기 806동하고 803동에 134.2m로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이게 넓으면 거리가 너무 좁으면 답답한데, 여기는 개방감도 있고 일조권도 있고 뭐 그런 구조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혜택을 보는 동은 803동이겠네요. 부출입구 쪽과 가까워가지고 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가깝고 803동이 현재는 803동 요 앞쪽 라인하고, 그리고 802동 1, 2라인 요런 라인들이 되게 지금 현재 앞에 초등학교와 유치원들이 있어가지고 시야가 아주 낮게 있어서 뻥 뚫려 있는 한 4층, 5층 이상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에는 차가 없어요. 차가 없다는 설계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예전에는 전부 차량이 위로 다녔는데 요즘 거의 다 지하로 들어가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보행 환경도 훨씬 안전해지니까 여기 광장이나 이런 거를 더 편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의 교통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송탄 톨게이트까지, 그러니까 IC까지 3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브레인시티 한양 수자인 자리고요. 그리고 진입 가능해서 바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탈 수 있고, 이쪽에 또 경부 고속도로, 그렇게 또 평택 파주 고속도로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수도권이든 전국이든 이동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평택호 횡단도로, 그리고 팽성대교 확장 같은 도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도로 상황도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서정리역과 평택 지제역이 있어가지고 KTX랑 SRT 그리고 KTX랑 SRT를 이용하기 편합니다. 특히 M버스, 강역버스는 M버스가 있는데, M버스는 지제역에서 고덕 신도시를 들어가는 그런 노선인데, 이게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브레인시티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송탄 IC를 이용해서 경부고속도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아주대병원이 들어오면 대체로 병원이 들어서는 곳에는 버스 노선이, 거의 모든 버스 노선이 직결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교통이 약간 서정리역이랑은 2km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그리고 지제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곳이지만 차로 이동하기에는 여기 교통이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여기 앞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카이스트도 있기 때문에 여기 연결하는,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대중교통이 노선이 다 연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GTX는 저희 평택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작년 초에 GTX A하고 C 노선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GTX A 노선은 수소 평택
고속선을 따라서 정차하고 GTX C 노선도 평택 고속 연결선을 따라서 정차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GTX A하고 C는 A는 좀 빨리 지금 노선이 있으니까 거기로 연결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통 편의가 괜찮은 곳인데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평택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 통북천, 저기 통북시장 그쪽에 앞에 보면 통북천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남쪽하고 북쪽의 가격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북쪽 지역의 지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고덕 신도시는 실거래가가 6억에서 8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고덕 신도시도 이제 6,700, 6,800선에서 거래되고, 지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6억 8천에서 8억 1천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지역들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하고 GTX 개발 등의 역량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죠. 근데 반면에 남쪽 지역 가재지구와 평택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가재지구는 5억에서 5억 1천 수준으로 분양이 진행됐고요. 평택 원도심은 4억 2천, 4억 5천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여기 평택 원도심은 입주 연식이 좀 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평택 푸르지오, 레이크 그런 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좀 연식이 좀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제역이나 고덕 브레인시티로 이어지는 이제 지역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자리 잡을 건데요. 교통이나 개발 호재 덕분에 앞으로도 가치 상승이 많이 기대되는 곳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남쪽 지역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할 수 있는 곳이라서 선택 기준에 따라서 내 자본금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이게 삼성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총 투자 규모는 3,901억 원입니다. 먼저 하이트 진로 물류창고가 671억 원을 투자했고,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가 48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이 됩니다. 또한 요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명하잖아요. 브레인시티에 입주하면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당초 2,200억 투자하기로 했던 두산 테스나 연구소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거 아예 전면 취소됐다는 건 아니고 보류된 상태니까 브레인시티 성장하고 더불어서 삼성전자 반도체의 이렇게 방향도 더불어서 투자 여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고전압 배터리 성능평가센터, 선익 시스템 연구소, 탑 머티리얼 연구소 등 연구개발 시설들이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데,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가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연구개발 시설들이 들어오면 고임금 인력들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로 그런 도시들이 꽤 많잖아요. 판교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냥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산업단지만 있어도 그 주변의 가격은 대체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여기에는 브레인시티에는 의료, 교육, 그리고 산업까지, 그것도 산업 중에서도 연구개발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를 정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분양가를 한번 보면요, 대강 로제비앙 모야일가가 평당 1,498만 원이었고, 재작년 12월에 브레인시티 중흥이 1,530만 원, 그리고 작년 1월 브레인시티 대강 로제비앙 2차 그랜드 센텀이 1,553만 원, 그리고 지난해 10월 분양한 합정동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는 평당 1,730만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평택 내에서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이 1,930만 원은 아니고 1,7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얼마일까요? 평당 가격가가 1,453만 원입니다.
평택에서도 지금 가장 저렴하고 브레인시티에서도 가장 저렴합니다. 5%로 진행하고 있어서 큰 자본금이었고 내가 실거주 주거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인시티 수자에는 다양한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가격적인 혜택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냉장고장, 다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모델하우스 들어가시면 다 유상입니다. 일반 냉장고장,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작은 방에 붙박이장, 요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요즘 거의 다 붙박이장도 유상입니다. 사각 싱크볼, 음식물 탈수기, 사각 싱크볼은 들어가는 것도 요즘은 간간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음식물 탈수기, 전기 오븐 등이 기본 제공되고 타 단지 대비 약 3,270만원 상당의 옵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의미인데요. 거주 목적으로 실속 있는 아파트를 찾고 있다면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주거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이제 요즘 일반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4가지 존으로 나뉘네요. 스포츠존, 관리존, 에듀존, 지상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샤워시설,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소, 에듀존에는 작은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 실내 놀이터, 그리고 지상존에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경로당들이 들어오네요. 주민카페는 어떻게 들어올지 기대가 좀 되네요. 평택시 주요 단지 탑10을 살펴보면 지금 1등은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가 평당 2,439만원부터 시작해서 10위인 고덕 신안 인스빌 시그니처가 1,859만원 수준입니다. 고덕 신도시를 한번 보면은 평균 평당가는 1,900만원이네요. 그래서 호반 서밋이 1등, 파라곤 이렇게 2위로 주요 단지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보면 평택 신축 아파트의 평당가는 브레인시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 자료는 2월 15일날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브레인시티는 3년 후 입주 예정으로 지금 평당 1,500만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과 입지적 가치를 고려하면 브레인시티 정말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지 선택도 중요한데요. 이제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입주량이 상당히 많죠. 여기 연두색 이 색깔들이 지금 다 입주량인데요. 요 빨간색 선들이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입주량은 엄청 많은데 2019년도. 근데 2019년도에도 입주량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부동산 호황기이기도 했지만 입주 물량에 비해서 수요량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때도 가격이 많이 뛰었죠. 입주량이 엄청 많은데 근데 수요량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말인즉슨 당장 몇 년 동안은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정책이니까 또 이제 화랑기가 되면 또 달라질 얘기입니다. 27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시장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부터인데요. 28년 그리고 29년 그럼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드는데 그때쯤이면 2029년 30년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이 확장되고 연구단지 들어오고 GTX-A 개통되고 브레인시티에 이제 삽을 뜨고 있으면서 카이스트는 또 개교를 하고 그리고 아주대병원은 29년이면 아직 열리진 않았겠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겠죠. 그러면 실거주 수요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당장 입주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이 낮은 저점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구축 아파트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점을, 가장 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면 사서 홀드하는 게, 집값을 그렇게 접근해야지. 가장 저점인 거는 누구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또 어떨까요? 구축 아파트는 지금 사도 이제 가격이 저렴한 하한가에 있으니까 사도 이득이 되겠지만, 분양하는 아파트는 3년 뒤 입주기 때문에 2028년 시장을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가격으로 계약하고 3년 동안 시장이 회복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 흐름을 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충분히 좋은 길을 잡을 수 있다. 좋은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강 로제비앙 이블럭 1차 분양권을 매수하셨고, 이분이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요. 당장 입주 계획은 없으시지만 잔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고 싶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대강 로제비앙 모아엘가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아파트인데요. 이 브레인시티 내에서 입주 시점이 2026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브레인시티 내에서 가장 먼저 입주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초기 정착 단계, 그러니까 신도시의 초기 정착 단계의 특성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신 것은 맞을 테지만 26년 당시에는 상권이나 편의시설이나 지금 눈에 보이는 아주대 병원이나 이게 첫 삽을 뜨고 있을지 26년은 약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갖춰지는 시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27년에는 중흥이라든지 대강이라든지 가재지구, 여기서 이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브레인시티랑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물량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분양가의 30에서 40% 정도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뚜렷하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입주 시점에 시장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흐름은 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언제나 있었던 과정이고, 신도시뿐만 아니라 입주장에는 큰 호황, 개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대부분 다 이래 했으니까 이런 과정도 그냥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브레인시티 평택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한양수자의 내부 한번 보시고요. 브레인시티 내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아파트 지금 내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은 고정 댓글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의 주시는 분이 너무 많고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